안녕하세요. 심블리 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ETF 상품을 꾸준히 소개하고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그 ETF 투자하기에 딱 좋은 ISA 계좌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ISA 계좌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뜻이고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입니다. 사실 2016년 3월에 도입됐어요. 도입된 지는 꽤 됐는데 2021년부터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가 생기면서 좀 인기가 최근에 많아진 그런 계좌입니다. 한마디로 한 계좌 내에서 주식 혹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그런 계좌이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 두 가지인데 한도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또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주는 그런 절세 효과가 톡톡한 그런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가 있고 신탁형, 일임형 ISA 계좌가 있는데요. 우선 신탁형은 투자자가 금융사에게 저 이런 거 담아주세요 라고 위탁을 해서 신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계좌이고요. 일임형은 그 금융사에게 온전히 운용을 맡겨서 운용되는 그런 계좌입니다. 이 두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예금 상품과 적금 상품도 함께 담을 수 있고 그거에 다하는 그런 이자에 대한 소득도 면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실 때는 예금 적금 담고 싶어 하실 때는 신탁형이나 일임형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볼 부분이 이 중개형인데 이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ETF를 예를 들어서 ETF나 국내 주식 등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계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이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배당주랑 ETF 투자를 권합니다. 배당주와 ETF 투자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배당 소득세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형 ISA 계좌에서 배당주와 ETF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그 전에 이 계좌에서는 다만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되어 있는 ETF 등은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꾸준히 ETF,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를 소개해 드릴 때 해외 상장되어 있는 ETF랑 같은 기초지수를 따르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를 통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방식도 이 계좌를 통해서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중개형 ISA 계좌는 누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느냐 소득 의무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학생도 가능하고 또 주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무려 15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다만 이제 가입 시점 이전에 즉 3개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금융소득을 이미 좀 고소득으로 받고 있는 분들은 이 절세 효과에서 좀 배제하겠다라는 기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 2천만 원 납입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 부분은 좀 2월 적립이 가능한 점도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좀 뭐 그렇게 여윳돈이 많지 않아 했을 때는 뭐 1,000만 원을 다음 해에는 이걸 몰아서 3천만 원까지도 납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리 있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점도 특징이고요. 이 최대 1억 원으로 지금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입니다. 근데 이 부분 이전에는 5년이었는데 오히려 낮춰졌어요. 그래서 좀 더 인기가 높아진 점도 있는 것 같고 이 3년이지만 연장이 그 만기 시점에 연장도 가능하고요. 혹은 재가입도 가능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가 가능해진 중개형 ISA 계좌가 2021년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저는 이제 개설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만기 시점이 도래됐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떤 경우에 재가입을 하느냐 따졌을 때 우선 이 재가입의 가장 큰 장점은 재가입 시 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또 다시 오픈을 하면 다시 200만 원에 대해서 또다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떤 경우에도 연장을 하느냐 내가 지금 담고 있는 이 상품들을 재가입을 하려면 모두 해제를 하고 그리고 계좌를 닫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담겨져 있는 거 좀 더 투자를 기간에 좀 더 끌고 가고 싶어 좀 더 보유하고 싶어 했을 경우에는 만기 이전에 연장도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증권사별로 무엇 어떻게 담냐에 따라 좀 수수료가 다르다고도 하니까 이 부분은 개설할 때 좀 꼼꼼히 비교하셔서 개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개형 ISA 계좌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형과 서민형이고요. 근데 서민형은 가입하는 데에 조건이 있습니다. 연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또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서민형에 가입을 하실 수 있고 이때 이제 비과세 한도가 무려 4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는 뭐 현재 소득이 조금은 뭐 예를 들어서 높지 않다 했을 경우 서민형으로 개설을 하셔서 비과세 한도를 꼭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일반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이 200만 원이 그냥 200만 원이 아니라 이 비과세 한도액은 내가 그 담는 상품들이 어떤 거는 수익이 나고 어떤 건 손실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과 손실의 합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혹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합해서 주는 혜택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시나리오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이 부분도 이 계좌 좀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저는 배당 소득이 혹은 이자 소득이 200만 원이나 넘었어요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9.9% 저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른 계좌에서는 이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15.4%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9.9%는 굉장히 낮은 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절세 효과가 톡톡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분리과세라는 뜻은 뭐냐면 종합과세 모두 묶여져서 매겨지는 게 아니라 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리과세를 매긴다는 거기 때문에 좀 절세 효과가 여러 가지로 좋다. 비과세 한도도 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도 준다. 해서 절세 효과가 좋은 그런 계좌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ISA,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 상품들을 넣으실 거 아니에요. 뭐 국내 뭐 배당주를 넣으실 수도 있고 ETF를 넣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넣으실 수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거는 수익이 났는데 어떤 거는 손실이 났어 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중개형 ISA 계좌로 투자했을 경우 그리고 일반 종합이탁 계좌로 투자했을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수익이 나고 손실이 100만 원이 났을 경우에 총 합산액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일반 종합위탁 계좌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 손실은 또 별도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수익이 난 요 300만 원에 대해서 별개로 우선 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5.4%라고 했을 경우 46만 2천 원의 세금을 내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손익통산에 대한 혜택이 꽤 쏠쏠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고배당주를 가지고 있다 혹은 ETF를 투자하고 있다 했을 경우에는 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 과세 부분은 이제 뭐 매해 과세분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이게 2년 돼서 만기 해지일에 한번 이게 원청 지수가 한 번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적용되는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배당주도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고배당주 중에 이제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차, KT 또 포스코홀딩스를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요 5개 종목 모두 분기 배당을 그래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분기 그 배당금 한번 적어 보았고요. 이를 이제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연환산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이 361원, 그 일반주 같은 경우 연환산하면 1,444원인데요. 이 주가는 지금 어제 날짜로 6월 20일 날짜로 우선 적어 보았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제 배당률 확인하실 수 있고 사실 배당률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가가 변동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 주가 변동에 따른
배당률은 높낮임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SK텔레콤 배당률이 무려 6.4%로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나는 가지고 있다. 분기 배당을 받으면서 가지고 있다. 중개형 ISA 계좌에 넣어서 했을 경우 또 내가 한 300주 정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분기 배당금이 약 10만 8,300원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 분기당 절세 효과는 16,678원이 됩니다. 연간 66,712원이죠. 그리고 이게 또 3년이 되면 또 20몇만 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처럼 배당률이 높은 거에 대한 건 더 좀 투자금 대비 배당에 대한 절세 효과가 더 똑똑해지는 거기 때문에 고배당주라든지 혹은 ETF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끝으로 이제 중개형 IS 계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장 핫한 최근 뉴스들 좀 중요한 부분들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기사의 원본들은 제 영상 링크에 하단에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꼭 참고하셔서 원본 그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야 모두 중개형 IS 계좌에 좀 혜택을 늘리자라는 방향으로 일치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련된 부분이 7월 달에 세법 개정안에서 ISA 지원 확대 부분이 논의될 것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가장 그 큰 골자가 납입 한도 증액 부분, 그리고 비과세 한도 증액 부분, 투자 대상 확대 부분, 그리고 국내 투자형 ISA 계좌라는 새로운 또 계좌에 대한 논의 부분입니다. 우선 납입 한도는 제가 앞에서 총 금액이 1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납입 한도를 좀 증액하자라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 또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한정으로 늘리자라는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입금액 전액 비과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논의될지 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투자형 ISA 계좌라는 새로운 그런 계좌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는 직전에 3년 동안 대상자는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넓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를 두지 말고 국내 투자형 ISA라는 계좌를 통해서 이분들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오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얘기가 오고 간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중개형 ISA 계좌가 인기가 매우 높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중개형 ISA 그 계좌를 두고 다양한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중개형 ISA 계좌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만기가 임박해 오고 있어서 나는 뭐 새로운 재가입을 하고 싶어, 새로운 계좌를 트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특판 마케팅을 좀 활용하셔서 가입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예의주시하시고, 제가 풀 링크들은 뭐 영상 하단에 남겨둘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제가 ETF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ISA 계좌로 투자하면 더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어서 한번 ISA 계좌가 어떤 건지 한번 정리하는 영상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좀 정리해 보았고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